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1일 토익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hackers.co.kr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총평 이외에도 더 많은 토익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궁금하실 전체 시험 난이도는 중상으로 보입니다. 중상이라고 하지만 2 이외에는 다른 파트가 조금 풀기 다른 시험보다는 편안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준비한 파트 1, 3 모두 다 중 정도로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파트 1은 늘 시험에 나오는 반복적인 어휘가 출제되면서 크게 단어로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요즘에 파트 1에서 주어가 사진 속에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주어는 사진에 모두 다 사람 사물을 등장시키면서 가장 마지막 단어에서 함정을 주는 보기들이 매달 여러 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 묘사 오류 함정을 여러분이 조심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겠고요. 세 번째 파트는 오늘 패러프레이징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패러프레이징이 된 문제 빈도수도 그렇게 많은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번대 이후로 3인 대화가 2세트 출제가 됐던 게 조금 여러분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3인 대화는 미리 스키밍 하실 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man 혹은 woman이라는 단어 대신에 고유명사를 문제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 문제 읽으실 때 고유명사가 보인다라고 하면 세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시작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면 보기 3개 스키밍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놓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1부터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오늘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4장, 그리고 사람이 전혀 없는 사진은 2장 있었어요. 그리고 정답의 형태는 사람 사진 4장 모두 사람의 동작으로 정답을 주는 문제가 모두 다 였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물 사진은 사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정답이 2개 있었습니다. 자, 우리 파트 1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건데 100문제 중에 첫 번째 파트는 비중이 굉장히 작잖아요. 6문제.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시간은 비중이 훨씬 더 큰 2, 3, 4에 더 많이 소비하셨으면 좋겠고 이 6문제를 물론 다 맞으면 좋겠지만 이걸 다 맞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강박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조금 가볍게 공부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즉 저희는 핵심 위주의 학습, 항상 나오는 빈출 어휘,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비빈과 have been, 문법 간단하게 그 2가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 파트 1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속어법이잖아요. 정답을 정확하게 다 듣지 못해도 한 단어만 틀려도 오답이 되는 이렇게 이 속어법이라는 꿀팁을 꼭 활용하셔서 답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특징인데요. 이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진짜 정답에는 연음, 그리고 가장 어렵고 자주 나오지 않는 당황스러운 어휘를 많이 등장시키는 편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을 소름 끼치게 이게 정답이다 라는 느낌이 오지 않아도 6문제를 다 맞추고 갈 수 있으니까 답을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진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는 주어에 따라 시선을 옮기기예요. 첫 번째로 들리는 단어를 빨리 찾아서 사진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진과 그 주어와 마지막 단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답이 되기 때문에 앞과 뒤가 어울리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 많이 나온다는 그 위치 묘사 오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 1은 무조건 속어법 적용해서 문제 풀기. 자, 오늘 제가 먼저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물 사진에서 특히나 많이 등장하는 위치 묘사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물이 이렇게 아주 많을 때 보통 딱 봐도 요거는 앞과 뒤의 어울림을 체크해야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A번 보기에 Some chairs have been stored. 저장되어 있다라는 동사 뜻이고요. in a closet. 앞과 뒤가 어울리는지를 확인하는데 의자들은 있지만 마지막에 closet, 옷장 안에 이 의자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는다. A번 소거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some plants. 역시 plant가 몇 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placed outside. 실내 사진에서 이렇게 플랜트가
outside에 있다. 역시 둘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거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some pictures. 여기 그리고 have been mounted. 헝의 동이어, 걸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on a wall. 어때요? 이번에는 앞과 뒤에 어울림이 괜찮아 보입니다. 정답 후보. 자, 마지막은 some curtains. 여기요. have been laid out. 놓여 있다라는 동사고 on a carpet. 자, 이 커튼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들리는 단어 carpet. 이곳에 위치한 건 아니죠. 역시 앞과 뒤에 어울림이 없다.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모든 보기 4개 다 주어는 사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어가 들렸을 때 이 단어를 사진 속에 빠르게 찾아가라. 그렇지만 그게 들렸다고 무조건 답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요즘에 항상 나오고 있는 보기들이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앞과 뒤가 괜찮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소거하자. 자, 우리 파트 1에서 꼭 알아야 되는 빈줄 어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걷고 있는 사진 나왔을 때 워킹은 당연히 아실 건데 strolling 이것도 꼭 같이 챙겨주세요. walking, strolling 가볍게 산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혹시나 stroller라는 명사가 나오면 바퀴가 달린 유모차라는 명사예요. 우리 큰 개념으로는 cart라고 하셔도 되는데 유모차를 stroller라고 묘사할 때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보고 있다. 시선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사진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는 뭐 기본 동사 look at이나 watch나 see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엄청 많죠. 파트 1의 보다 동사도 굉장히 빈출합니다. 바로 examining 혹은 inspecting이라는 건 이 사진처럼 뚫어져라 무언가를 보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사용하면 되고요. checking 마찬가지고 reviewing은 원래는 다시 보다라는 뜻인데 원에서는 다시 보는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시 보다. 그리고 studying이라는 동사는 지금 이런 사진처럼 종이류를 보고 있는 특히나 잘 나오는 게 식당에 앉은 사람들이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을 때 they are studying a menu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consulting 요거는 저희가 평소에 상담하다 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원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을 역시 보고 있는 동작 glancing 하면 이거는 흘깃 그런 보는 느낌이고 gazing, staring은 응시하는 역시 다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크게는 보다라고 통하는 동사들이에요. 꼭 확인하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왼쪽에 요런 사진은 사람들이 뭔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죠. 동사로 lifting 이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천장에 있는 판때기인데 천장을 ceiling 그리고 이런 넓은 판때기를 panel 이라고 하시면 돼요. 바로 요 모습을 요 사물을 ceiling panel 이라고 하면 좋겠고 요 사진이면 남자가 lifting a ceiling panel 이라고 하면 정답 되겠죠. 자, 우리 요 단어 파트 1 빈출 명사입니다. 렉이라는 거는 거리나 선반을 포함해서 크게 거치대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콩글리시로 행거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나 여기는 안경을 걸어놨어요. 거치대 하면 와인을 거치해 놓는 이런 장소나 잡지, 렉 이런 사다리도 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 걸 수도 있고 뭔가를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리나 선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 우리 왼쪽에 묶고 있는 장면 동작으로 tie 그리고 우리 remove랑 take off라는 건 벗다라는 동작 동사예요. 근데 이 take off는 정답보다는 오답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벗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벗어놓은 장면 혹은 입고 있는 wearing 상태로 훨씬 더 정답은 많이 됩니다. 그러면 remove나 take off는 답보다는 오답,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셨다가 들리면은 소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remove나 take off는 뭔가를 벗고 있는 동작. 우리 이 동작 동사, 상태 동사 꼭 구별해야 되는 게 옷 관련, 의류 관련해서 거의 매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 상태는 wearing, 그리고 입고 있는 동작은 반대말로 putting on 이라고 한다는 것도 꼭 외워두세요. 역시 오답으로 잘 써요. 반대말은 remove나 take off. 자, 그리고 그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drape over라는 거는 옷이나 천 같은 거 이렇게 걸치는 모습.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 있는 요 담요 같은 거나 이런 모습을 drape over라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라면 어깨에 숄 같은 거를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 역시 drape over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 나오면은 drape over 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휘 챙겨가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display는 정말 만능 동사라고 해요. 지금은 요 테이블 위에 있는 센터피스를 한번 묘사해 볼 건데 전시가 되어 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묘사할 때 가장 간단하게 be displayed라고 하면 괜찮죠. 그리고 원에서는 BPP랑 같은 걸 have been PP로 표현할 수 있어요. display가 되어 있다 같은 뜻으로 have been displayed.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상태를 빙으로 묘사하진 않는데 display라는 거는 전시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be being displayed라고 하면 display가 되어 있다 라는 사물의 상태가 묘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being이라고 해서 꼭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100% 사람 들려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display 동사는 완료 수동태로도 진행 수동태로도 모두 다 이런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겠고 이 사진은 우리 강아지예요. 제가 키우는 만두라는 강아지.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 센터피스는 제가 일주일 전에 직접 만들었어요. 꽤 멋있지 않나요? 이 사진은 플라워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 근데 어디에 테이블 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라고 묘사할 수도 있겠고 이 플라워 센터피스가 테이블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 1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파트로 가볼게요. 오늘도 역시 일상생활보다는 회사생활의 지문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조금 특별했던 게 주제, 직업, 장소 얘는 일반적으로 한 10문제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안 제공 요청을 물어보는 문제 5문제 있었어요. 근데 이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건 저희가 매 시험마다 보는 문제 수가 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1번 문제와 3번 문제는 단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문제로 그대로 주는데 오늘은 그 똑같은 문제보다는 처음 보는 문제,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파트 1에서 스키밍하는 방법. 우리 파트 1에 스키밍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스키밍 잘해야 되는 거는 나도 알지. 근데 스키밍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방법을 오늘 조금 팁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문제를 미리 읽어줘야 하는데 나는 첫 번째, 문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눈으로 해석만 한다. 이런 타입. 두 번째는 나는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이런 두 번째 타입. 세 번째는 질문을 단순화시킨다. 질문 옆에다가 해석을 단순화시켜서 키워드를 적어준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나는 어떤 타입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제일 좋지 않은 것 첫 번째, 요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문제가 3개, 그리고 보기가 A부터 D까지 4개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 30초간 이만큼을 다 읽어줘야 되고 다 읽고 나면 지문이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문제로 올라와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근데 문제 보기 4개, 문제 보기 4개, 또 문제 보기 4개 요거를 읽었다고 해도 다시 올라오면 어때요? 다 기억나나요? 그 기억이 또 사라지고 다시 읽게 되고 들으면서 또 읽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면 표시를 안 하고 해석만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을 때 한눈에 이 키워드가 보일 수 있도록 보통은 표시를 해 두실 거예요. 자, 문제로 한번 볼게요. 키워드를 표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문제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겠죠. 질문을 단순화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남자가 어디서 일합니까? 라는 건 남자의 직업을 묻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남자가 제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 표시 그리고 제공. 마지막엔 여자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 그리고 할 일. 이렇게 두 글자씩 적어둔다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봤을 때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더 눈에 나에게 와닿게 들어올까? 표시를 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다시 한번 영어를 읽게 되겠지만 오른쪽처럼 우리말로 간단하게 적어둔다면 조금 더 와닿게 문제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 중에 여러분이 두 번째였다 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질문 단순화를 하는 방법으로 스키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또 한 가지 보기 읽기 방법의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세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4개씩 보기가 문제마다 나오죠. 자, 1번 문제는 단어 보기가 있다고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긴 문장으로 보기가 나와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보기를 먼저 읽으실까요? 짧은 보기와 긴 보기. 어떤 방법이 더 문제 풀기에 유리할까요? 바로 긴 보기를 먼저 읽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는 저희가 3가 어려운 이유는 듣기를 하면서 동시에 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미리 읽어놔야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게 스키밍이잖아요. 그런데 짧은 보기는 들으면서 봐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긴 보기는요. 들으면서 이 긴 보기를 읽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보니까 처음 시간이 있을 때 긴 보기를 제일 먼저 파악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이 보기 읽으실 때도 키워드에 표시하거나 또 여유 시간이 있으시면 아까 저희 질문 단순화했던 것처럼 보기 옆에다가 우리말을 간단하게 2~3자씩 적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질문이긴 한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스키밍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세 번째 문제 보기를 읽으려고 하면 듣기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세 번째 문제를 계속 보기를 더 읽어줘야 될지 아니면 첫 번째 문장을 들어줘야 될지 이건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을 듣기 하셔야 돼요. 물론 보기를 다 못 읽었다는 건 아쉽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둘 중에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된다면 첫 번째 문장의 주로, 주제, 직업, 장소,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듣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동사와 명사 중에 어떤 부분을 키워드로 잡으면 좋을까? 자, 동사, 명사를 다 잡는 것도 물론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스키밍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동사랑 명사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보기 컨택터 매니저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동사를 볼까 명사를 볼까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예문으로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동사 명사 보기가 3에서는 보기 중에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는 board the bus 버스에 탑승하다, 컨택터 매니저 매니저한테 연락한다, book some ticket 티켓 예약한다, drive a car. 자, 듣기 단서는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let's take a train. I will reserve tickets online. 이 문장을 듣고 어떤 답을 고를 수 있냐? C번이죠. 그런데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됐나 보세요. reserve는 book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티켓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 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덴티스트한테 전화하기, 미팅에 일정을 다시 잡기, 클라이언트 만나기, 점심 주문하기. 자, Would you change my 2 o'clock meeting with the marketing director Jack? 이라고 했어요. 역시 단서는 change a meeting, reschedule a meeting. 자, 뭐가 바뀌었죠? 바뀐 건 동사의 패러프레이징이 있죠. 곧 둘 중에 내가 단어를 읽어야 된다면 뭐를 읽는 게 더 쉽게 풀린다? 명사 읽는 게 훨씬 더 쉽게 풀린다. 자, 이제부터 보기 스키밍 하실 때 이 팁 꼭 기억하세요. 긴 보기를 먼저 읽은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보기 읽으려는 차에 듣기가 시작된다. 세 번째 문제 보기 읽기, 포기, 듣기 하셔야 됩니다. 동사랑 명사 중에 뭐를 보는 게 더 쉽게 풀린다? 명사를 스키밍하는 게 더 쉽게 풀린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스키밍의 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태미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이
크리스마스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에는 전혀 시험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해서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과연 잘 봤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저와 함께 Part 2, Part 4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나 오늘 시험 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다음 시험 혹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자료들과 내용들을 공부해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료 얘기한 김에 다시 한번 몇 가지 설명드리면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 총평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유 게시판 등등 여러 가지 무료 강의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hackers.co.kr 들어가신 다음에 한번 문제들과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시험 난이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Part 2 항상 난이도가 꽤 있는 파트죠. 근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중상 혹은 조금 어려운 상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Part 4. 요즘 시험을 조금 내가 본 적이 있다, 들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파트 3 그리고 파트 4가 파트 2에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지, 또 어떤 문제가 잘 나오는지, 내가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떤 단어, 어떤 표현들을 지금 체크해 가셔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2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 2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문제 유형들을 구분하실 수 있죠. 의문사문문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상하게 오늘 when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when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when을 포함한 what time, how, why 이런 문제가 지금 의문사문문에 포함이 되고요. 의문사문문을 제외한 일반 의문문 5문제, 제한 요청 의문문 4문제, 선택 의문문이 1문제, 마지막 평서문이 3문제가 나오면서 이 문제에 나오는 구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겠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의문사문문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의문사문문이 다 정답 유형이 나오냐? 그렇지 않죠. 정답 유형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답변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의문사 의문문에서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답변이 25개 문제 중에 16개. 당연히 직접적인 정답 유형 찾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우회적인 답변이 많이 나올 때는 10문제에서 12개까지 나온 적도 있는데 오늘은 9개 정도로 돌려 말하는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오늘 여러분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게 지금 우회적인 답변이고 이런 지금 우회적인 답변을 잘 잡아야 내가 파트 2의 25개 중에 최소한 23개 이상 맞출 수 있겠다를 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문제들을 준비했는데 함께 볼까요? 의문사 의문문의 직접적인 답변 예시를 보실 수 있죠? 일단 질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hen will the event take place? 이벤트가 when,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 when이라고 하는 의문사의 정답은 정말 무난한 시점이 되거든요. 언제 will the event take place? 했더니 정답으로 next week, 다음 주여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점, next week가 아니어도 next month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2 weeks later, 2주 후에요 라고 하면서 언젠지를 말해주는 정말 무난한 정답 유형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고, 그렇다면 난 이런 문제는 지금 충분히 잘 맞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우회적인 답변도 볼까요? 우회적인 답변은 질문이 똑같지만 답변을 우회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해서 질문이 똑같이 When will the event take place?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I'll have to talk to Tammy.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태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회적인 답변의 가장 기본은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I'm not sure. 확신이 없다. It hasn't been decided.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태미한테 물어봐야겠다. 지금처럼 제가 제 이름을 썼지만 사람 이름은 세상에 수만 가지잖아요. 태미, 톰, 잭슨 등등등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혹은 이 사람의 직책을 말하면서 글쎄요, I'll have to talk to the manager. 제가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모른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등장하는 우회적인 답변이죠. 사람 이름 나온다고 오답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정답 이름 체크하시는 첫 번째 우회적인 답변.
보셨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똑같이 when을 썼어요. 오늘 when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When can I see the final report? 제가 최종 보고서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직접적인 답변이었다면 in 2 hours, 2시간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By the end of today, 오늘 제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드릴게요. 이렇게 시점이 나와주면 좋겠으나 우회적인 답변 우리가 체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Aaron just started drafting it. Aaron이란 사람이 방금 전에 시작했대요. 뭐를요? Drafting it. 그거를 작성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회적인 답변이고요. 이때 여러분이 뉘앙스와 단어를 동시에 가져가셔야 되죠. Aaron이란 사람이 그 final report를요, just started, 방금 전에 drafting,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참 걸릴 것 같다는 뜻이에요. 금방 될 거란 뜻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만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방금 전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you'll have to wait. 좀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러분이 느껴주셔야 되고 내가 이 뉘앙스를 느끼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draft란 동사가 작성하다,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해서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 등장한다고 정답 바로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 이름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이 작성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뉘앙스까지 파악해 보실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when이라고 하는 우리 의문사 두 가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how much로 가볼까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How much will it cost?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그럼 뭐 간단하게 $20, 20달러요. 50 euros, 50유로요. 가격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We're waiting for quotes. 나 이거 본 적 있어 하시는 분들 이거 보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견적서를 말하고요. 내가 만약에 토익 공부가 좀 잘 돼 있어 하시는 분들은 견적서란 단어가 보이자마자 estimates라고 하는 거에 동의어라는 것도 머릿속에 짠 떠올라야 되고요. 내가 토익 공부를 할 때 동의어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 동의어가 지금 연결되면서 우리는 지금 견적서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고 하는 거를 돌려 말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이 아까 나왔던 이 draft라는 동사가 중요했던 것처럼 part 2는 엄청나게 특이한 part 2에만 잘 나오는 동사 명사는 없어요. part 3, part 4에 잘 나오는 동사와 명사가 part 2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시면 part 2에 나오는 내용이 part 6에 나오고요. part 3, 4에 나오는 유형들이 part 7에 반복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토익 공부하고 있으니까 LC 따로, RC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LC하고 RC가 결국은 다 토익 시험 문제죠. 그래서 패턴 자체를 함께 가져가고 단어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LC 단어 이거니까 LC는 이것만 외워야지, RC는 이거니까 이것만 외워야지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융합을 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여러분 패턴 정리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해서 quotes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우리 의문사의문문 한 개 더 볼게요. How many students? 몇 명의 학생들이 sign up for my class? 안녕하세요. 저 태미텐데요. 제 수업을 몇 명이나 지금 등록했나요? 그랬을 때 뭐 20 people, 40, 1000 이렇게 나왔으면 정답 처리가 지금 how many, 숫자 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e registration, 그 등록은요. 언제 시작했냐면 yesterday 혹은 이렇게 나와도 괜찮죠? Last night, 어저께 저녁부터 저희가 등록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등록받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어저께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how many, 아직 몇 명인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It's too early to tell. 아직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 여러분 뉘앙스 체크하시는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 문제 한 4개, 5개 정도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돌려 말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뉘앙스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잡아보시면 when이라고 할 때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방금 전에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직까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몇 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말하기 이른 이유가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어저께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느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물론 적겠지만 이 뉘앙스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 뉘앙스를 지금 잘 챙겨주시면서 복습, 문장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단어도 체크해 보시면, 자,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요청 의문문으로 갈 텐데요.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볼까요?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 meeting? 저한테 이 미팅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Sure, why not? 그럼요. 제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죠. 혹은 I'm sorry, I'm too busy. 제가 바빠서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겠고요. 이런 답변 가능하죠. It would be my pleasure. 저의 기쁨이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혹시 쉬는 시간에 이거 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그럼 제가 항상 말해요. It would be my pleasure. 그럼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Sure. Yes라고 하면서 정답을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우회적으로 답변하는 거 역시나 요청 의문문에도 가능하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 meeting? 했더니 갑자기 뭐라고 나왔냐면 My train leaves in an hour. 제 기차가 1시간 후에 출발한대요. 저기요, 제가 혹시 이 미팅에 대해 좀 더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말 좀 해줄 수 있으세요? 하니까 My train leaves in an hour. 제 기차가 1시간 후에 출발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 지금 바쁠까요? 엄청 한가할까요? 1시간 후에 출발하면 뭐 서울역까지 가야 되니까, 부산역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급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걸 지금 생략을 시켜버렸죠. 아까 똑같은 질문으로 Can I ask you a question? 하니까 제가 My next class starts in a minute. 제 다음 수업이 1분 후에 시작해요. 1분 후에 시작하니까 저 빨리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을 했죠.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은 기본적으로 yes와 no를 생략을 잘해요. 그래서 yes가 붙으면 no가 붙으면 조금 더 쉬운 답변도 yes랑 no를 생략함으로써 우회적 답변으로 만드는 거니까, 마찬가지 내가 정말 누군가랑 회화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Can I ask you a question?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나 화장실 가야 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 뉘앙스 잠깐 체크해 보셨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까지 가볼 텐데, 선택의 문문도 직접적인 답변이 있어요. 이런 문제 있죠. Should we hang this painting or just leave it on the floor? Should we hang this painting? 우리가 이 그림을 걸까요? Or leave it on the floor? 땅바닥에 둘까요? 그럼 정답으로 땅바닥에 둡시다. 혹은 겁시다. 이렇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이 나오면 직접적이죠. Please hang it on the door. 우리 걸자라고 말하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겁시다. on the door. 문에 걸자라고 하면 바로 정답.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답변이 직접적인 답변인데, 둘 중에 하나 골라줄 때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걸자고 하는지 아니면 땅바닥에 두자고 하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Here are some nails. Should we hang this painting? Or leave it on the floor? 땅바닥에 둘까요? 아니면 걸까요? 하니까 제가 Here are some nails. 마찬가지 nails라고 하는 거 우리 파트 1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못을 말하는 거죠. 걸까요? 땅바닥에 둘까요? 못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걸란 뜻이겠죠. 거세요 라고 하는 거를 hang the painting please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못이 여기 있으니까 거세요. 이 뉘앙스와 이 명사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겠죠.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파악해 보실 수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선택의 문문이 우회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어렵구나. 앞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던 반면 평서문은 좀 무난한 문제가 리액션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You'll have to pay $20 to send this package. 고객님, 이 택배 보내실 거면 $20 지출하셔야 됩니다. $20 내셔야 돼요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리액션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Okay, here's my credit card. 알겠어요. Here's my credit card. 제 신용카드 여기 있으니까 결제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혹은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It's going to be really cold today.
오늘 진짜 추울 거예요. 하니까 Sure, I'll bring my coat. 알았어. 나 내 코트 가져갈게. 이런 리액션을 해주는 거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원어민 친구하고 간단한 회화를 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쌤 저는 회화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회화 연습은 직역 연습은 무조건 쉐도잉이 제일 빨라요. 여러분이 파트 2에 나오는 빈출 단어를 암기하기엔 조금 범위가 많기 때문에 빈출 어휘를 정리하시는 것보다 잘 나오는 문장, 내가 직역이 안 됐다면 그 직역을 쉐도잉 해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안 들렸다면 You'll have to pay $20. You'll have to pay $20. 아까 그 문장이 안 들렸다면 Should he hang this painting? Should he hang this painting? Here are some nails. 이렇게 쉐도잉 따라 읽어보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서문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파트 2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보다는 문장 위주로 쉐도잉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고 오늘 우리 좀 더 어려웠던 파트 4 문제풀이 유형부터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4는 정말 간단하게 들리는 걸 바로 찍어버리는 듣고 찍기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우리 파트 2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동의어를 찾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지금 여러분이 전반적인 주제와 그리고 앞뒤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문제가 3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듣고 찍기 문제가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오늘 문제는 여러분은 안 세보셨죠? 저는 세봤거든요. 14문제가 나왔고 이 14문제는 제가 여태까지 총평했던 그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적어요. 그래서 일단 듣고 찍기 문제가 적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패러프레이징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동의어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동의어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제가 그 동의어를 좀 이따가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동의어 정리하기 전에 그러면 출제는 어떤 유형들이 잘 출제가 됐냐? 첫 번째 사내공지 원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오늘은 2세트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전화 메시지 문제가 3세트가 출제가 됐고요.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강연하는 문제가 2세트가 출제가 됐고요. 공공장소 안내방송 1세트, 라디오 방송 2세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내공지 문제가 원래 가장 어려운데 사내공지 문제가 많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던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듣고 찍기 문제보다 바꿔 말하기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러면 빈출 패턴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조금 했어야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수 있고요. 난 토익 공부가 아직 많이 안 됐어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사내공지에 잘 나오는 주제예요. 첫 번째로 직원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공지하죠. 우리 회사가 이 회사랑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됐다. 합병을 하게 됐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업데이트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해서 직원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회사에 대한 정보가 지금 출제가 되고 연결해 주시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내가 만약에 인수란 단어를 모른다, 합병이란 단어를 모른다,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하는 그 출시의 단어를 모른다면 단어 정리 좀 이따가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내방송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행사를 안내하거나 인물을 소개하거나 토익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정이 변경되는 걸 공지할 때가 많죠. 토익하면 빠지지 않는 게 일정 변경, 무언가가 취소, 미뤄지는 거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메시지는 항상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지금 죄송하지만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요. 제가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신지 저희한테 callback, 전화 좀 다시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신 요청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화 메시지 문제는 특히 패턴을 잘 타기 때문에 아, 내가 전화 메시지를 이렇게 패턴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었고요. 점수 잡는 Hackers.